러시아 원유 수출 인프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100만 배럴의 수출 능력이 사라진 건데요. 전체 수출 시설의 20%가 멈춘 겁니다. 여기에 중동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오펙 플러스가 일요일 회의에서 추가 증산을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하나는 기름이 모자라단 거고 하나는 더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좌가 지금 이 뉴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다음 주장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의 시선 나나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부터 글로벌 동향까지 최신 데이터로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실 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도 5줄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공급 충격이 중동을 넘어 넓게 퍼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지금 장에서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수출 타격부터 유럽의 심상치 않은 신호, 기업들의 엇갈린 행보, 그리고 한국 수출의 반전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트럼프 연설 후 브렌트유가 107달러까지 뛰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종전 기대가 꺾였다가 원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원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출 인프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100만 배럴 규모의 수출 능력이 사라졌어요. 우스트르가 항구의 수출이 중단됐고 전체 수출 시설의 20%가 멈췄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를 아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유가 상승의 원인은 중동 전쟁이었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히고 오펙 생산이 줄고. 그런데 오늘은 중동이 아니라 러시아까지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공급 충격의 원인이 더 늘었어요. 이 차이를 모르면 유가 방향을 잘못 읽습니다. JP모건은 이 상황이 5월 중순까지 이어지면 유가가 15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단기적으로는 120에서 130달러 구간을 먼저 보겠다고 하고요. 150달러는 단순히 기름이 비싸다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경고예요. 반대쪽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일요일 회의에서 추가 증산을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4월에 이미 하루 20만 6천 배럴 증산을 합의봤는데 5월 추가분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 동안에는 기름을 더 뽑아도 보낼 방법이 없는데요. 종이 위에서 끝난 증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연준 쪽에서도 댈러스 연은 총재 로건이 미국 산유업체가 단기에 생산을 크게 늘리긴 어렵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 증산으로 해결되는 기대도 꺾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트럼프 연설 충격이 이어지면서 유가와 달러는 더 올라갔고 주식은 더 빠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공급 충격이 이렇게 번지면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유럽에서 소름 돋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좀 무겁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 이포가 화학업종 경기지수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25.0이에요. 전월이 마이너스 16.7이었거든요. 기대지수도 마이너스 17.9로 급락했어요. 이포가 직접 전면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화학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업종은 에너지와 원료를 동시에 쓰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에너지 비용도 오르고 나프타 같은 원재료 값도 오릅니다. 그래서 화학업이 먼저 무너지면 독일 제조업 전체로 번질 수가 있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실물 경제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 나쁜 경로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같은 유럽 중앙은행의 파네타가 한 단계 더 언급한 겁니다. 에너지 위기가 달러 강세, 단기금리 압력, 신흥국 자본 유출까지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한 거예요. 어제는 나쁜 길에 올라탔을 수 있다였는데 오늘은 그 길에서 금융 시스템까지 흔들릴 수 있다로 격상된 겁니다. 영국에서도 기업들의 가격 인상 기대가 3.4%에서 3.7%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기업들이 우리도 가격을 올려야 살아남는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되면 2차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외교 쪽에서는 영국이 35개국 이상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의를 열었어요. 근데 즉각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군사계획 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정도예요. 중국도 EU, 독일과의 통화에서 즉각 휴전과 호르무즈 안전 항행을 촉구했습니다. 외교 움직임은 살아있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실제로 배가 다니냐는 거겠죠. 보험이 돼야 배가 움직이고 배가 움직여야 기름값이 내려와요. 심지어 기름값이 내려와도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니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제까지는 유가가 비싸다였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유럽 제조업이 실제로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독일 화학업 마이너스 25.0이 그 증거예요. 이 단계가 바뀐 걸 모르면 다음 한 달을 잘못 읽게 됩니다. 유럽이 이렇게 무거운 와중에 기업 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충격 때문에 기업들이 상장을 미루고 배당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도메틱은 배당을 취소했고요. 폼페이는 상장을 중단했고, 러브홀리데이즈는 상장을 연기했어요. 전쟁이 이제 주가만 흔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환경 자체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완전히 다른 일도 벌어졌어요. 스페이스X가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상장 앵커 투자 50억 달러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체 조달 규모가 최대 750억 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태로운 소식이 이어져도 1조 7,500억 달러짜리 회사는 상장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 충격에 취약한 자산은 후퇴하고 구조적으로 강한 자산은 이 환경에서도 자본을 빨아들입니다. 방산주도 주목할 게 있는데요. 전쟁이면 방산주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3월에 미국 방산 지수가 8% 빠졌습니다. S&P보다 더 빠진 거예요. 전쟁 프리미엄이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면 방산주는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와중에 중앙은행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입니다. 3월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었죠. 선진국 9곳 중 8곳이 동결, 신흥국 15곳 중에 10곳이 동결했어요. 호주만 0.25%포인트를 올렸고요. 콜롬비아가 1%포인트를 올렸을 뿐입니다.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금리 정책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 투자자한테 어떻게 오느냐면요. 전 세계 금리가 내려오지 못하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미국 기술주, 반도체주 가격이 눌린 채로 유지됩니다. 금리가 안 내려오는 한 밸류에이션 천장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아시아 수입국들은 각자 방식으로 에너지 충격을 버티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국내선 항공유 가격 월간 인상률을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어요. 한국은 어제 말씀드렸던 추경 26조와 원유 수합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요. 같은 충격을 받고 있지만 나라마다 방어 방식이 좀 달라요. 이 차이가 앞으로 나라별 시장 회복 속도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중앙은행이 묶여 있다는 건 시장이 알아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성장주를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구간이 제일 불편하겠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그 비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이 5개를 보세요. 첫 번째,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증산을 실제로 하더라도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면 기름이 못 나가요. 실제 물량이 움직이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요. 시장이 지금 제일 민감한 건 고용과 물가의 조합이에요. 어느 쪽으로든 크게 나오면 시장은 흔들립니다. 세 번째, 러시아 수출 인프라 정상화 여부를 지켜보세요. 우스트르가 항구가 재개되는지 아니면 감산이 현실화되는지에 따라 유가 상단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영국이 주도한 다국 간 호르무즈 협의의 후속을 지켜보세요. 다음 주 군사계획 회의가 실제로 통황 재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말만 하고 배가 안 다니면 유가는 안 내려갑니다. 다섯 번째, 기업들의 상장 연기와 배당 삭감이 더 퍼지는지를 보세요. 이게 확산되면 전쟁이 주가뿐만 아니라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공급 충격이 중동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번졌습니다. 독일 화학업은 전면 충격을 맞았고 JP모건은 150달러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오펙 플러스는 증산을 검토하고 있고 35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재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750달러를 모으고 있죠. 전부 빠지는 장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장입니다. 지금은 뭘 사야 하나가 아니라 이 공급 충격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일요일 오펙 플러스 결과 러시아 수출 정상화, 호르무즈 협의 후속, 이 세 개가 다음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 또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